지금 탁사정은 어찌 지내고 있는 게요? 우간의대부에 임명되고 나서 집 밖을 나서지 않고 두문불출하고 있다 들었사옵니다. 강감찬은 탁사정이 우간의대부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조정대신들 뿐만 아니라 탁사정의 매일의 동태를 살피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로 꼽고 있었어요. 이 당시 조정대신들은 탁사정이 우간의대부에 박섬이 사재경에 명해진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틈만 나면 조정대신들끼리 모여서 현종의 부당한 처사에 관하여 입을 모았죠. 고려는 궁궐이 모두 불타버렸고 개경이 화재로 인해 쑥대밭이 된 터라서 현재는 나라를 재건하느라 정신이 없어 현종에 대한 불만이 표면화되지 않았지만 곧 안정을 찾게 된다면 또 한 번 반역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여길 수 있을 만큼 조정대신들의 분위기가 흉흉하게 돌아갔는데요. 그런데 현종이 몽진을 했을 당시 현종에게 칼과 화살을 들이대며 위협했던 호족 세력들까지 현종이 자신들에게 복수할까 벌벌 떨며 안절부절 못하던 때라 만약 이 지방 호족들까지 들고 일어나서 현종에게 반역을 하고 나선다면 현종은 자기를 믿고 따랐던 조정대신들까지 적으로 돌렸을 뿐 아니라 원래의 적인 호족까지 적으로 맞게 됨으로써 사면초가에 몰리는 상황이 되고 마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현종이 지금 보위를 온전히 보존하는 것은 불가능해지는 거였죠. 3개월 후 탁사정에 목을 칠 것입니다. 강감찬이 조정 신료들을 자신의 집에 모아놓고 탁사정의 목숨을 뺏겠다고 선언하자 이것이 현종에 대한 반역을 뜻하는 건지 조정 신료들 간에 일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누구도 강감찬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 섣불리 말을 꺼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현종의 편에만 섰던 강감찬이 이번 일로 분노하여서 현종의 명을 어기고 탁사정을 죽여버린 후 반역을 꾀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 탁사정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으로 복수를 하겠다고 결심을 한 것인지 분별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죠. 만약 전자라 하더라도 강조해 난 이후 거란과의 전쟁까지 치르면서 하루도 편할 날 없던 고려가 이제 좀 안정을 찾으려고 하자 또 반역이 일어나는 건가 어이가 없었고 후자라 하더라도 임금의 명을 어기고 재상을 죽이겠다고 말을 하는 것은 당장 의금부로 끌려가 죽임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일이었기 때문에 조정 신료들은 강감찬이 모진 고문을 당한 후 드디어 실성을 했나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최사위가 침묵을 깨뜨리고 말을 하길 탁사정을 벌하는 것은 응당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은 임금이 직접 해야만 하는 일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 함부로 탁사정의 목숨을 해했다가 그 사실이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누가 그 죄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지나가던 3살 동자승이 들어도 최사위의 말이 모두 응당타당했으며 강감찬이 그냥 복수심에 불타올라 어쩌다 한번 내뱉는 말처럼 들렸어요. 옆에 있던 최충순 또한 최사위의 말이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강감찬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강감찬이 다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한마디를 내뱉기를 우리가 이 고려를 어떻게 지켜냈습니까? 저 거란 놈들이 개경까지 침략해서 우리 무고한 백성들을 죽이는 걸 보면서도 끝까지 싸워 지켜낸 우리 고려입니다. 그런데 저 탁사정 한 놈 때문에 지금 조정신료들은 모두 폐하께 등을 돌렸고 그나마 아직 성상 폐하를 따르는 자들은 여기 모인 우리 몇 명밖에 없지 않소이까 성상 폐하께서도 탁사정을 우관의대부에 임명하고 싶어서 임명한 게 아닐 것이옵니다. 만약 탁사정을 서경성을 벌인 죄로 벌한다면 개경을 벌인 성상 폐하 또한 몽진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린 결단이올 것이옵니다. 그러자 강감찬의 말을 듣고 있던 최충순이 말하길 성상폐하께서 탁사정을 벌한다고 해도 도대체 고려인 중 그 누가 성상폐하를 비난하며 몽진의 책임을 묻겠습니까? 그것은 비겁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최충순의 말 또한 일리가 있었기에 모두 고개를 끄덕이고 있던 와중에 오로지 강감찬 하나만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거란과의 전쟁 중 현종에게 칼과 활을 들이대며 온갖 조롱과 무시를 일삼던 호족들이 현종이 이제 와서 자기들을 벌할까봐 벌벌 떨며 현종을 쫓아낼 구실만을 찾고 있을 게 틀림없었으니까요. 거기다가 이번 거란과의 전쟁 때문에 개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화폐와 물질적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호족들에게 또 한 번 막대한 세금을 거둘 것이고 이는 가뜩이나 현종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호족들을 자극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실제로 현종을 죽이지 못해 안달났었던 박진은 거란이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지방의 호족들을 모아 이런저런 명분을 만들며 현종을 공격할 구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겨우 호족들끼리 힘을 모은다 해도 거란도 쫓아낸 개경의 군사들을 상대하는 건 불가능과도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호족들이 망설이고 있을 동안 박진은 그럼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죽임을 당하겠다 이 말씀드리옵니까? 라면서 벌컥성을 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진의 말이 아무리 허무맹랑하더라도 현재 그 지역에선 박진이 왕이었기 때문에
호족들은 그저 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원래 큰 전쟁을 끝내고 나서는 혼란한 틈을 타 기회를 잡으려는 자들이 이처럼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다 알고 있는 강감찬 입장에서는 빨리 이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최소한 조정 대신들만이라도 현종의 편으로 만드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무엇보다 현종이 거란과의 전쟁에서 잘못한 일들의 과오를 일일이 밝히지 않은 건 전쟁 중 억울하게 어미의 뱃속에서 하늘나라로 간 현종과 원성왕후와의 첫 아들 때문임을 강감찬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일을 소란스럽지 않게 조용히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탁사정은 4월 4일 우관이대부에 오르고 약 4달 후인 음력 8월 15일에 강조의 당해로 논책당하게 되며 박승, 최창, 취종정, 강은 등과 함께 섬에 유배 보내지게 되는데, 재상에 임명된 후 약 100일의 시간이 지나고야 그에게 잘못된 책임을 지게 만들었던 건 원성왕후와 현종의 첫째 아들이 천도제를 치를 동안만큼은 고려에서 살생이 일어난다거나 누군가의 원망을 살 일을 만들고 싶어하지 않는 현종의 바람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지는데요. 천도제란 죽은 사람의 영혼을 극락에 보내고자 치르는 불교의식으로 가장 잘 알려진 49제가 있고 100일, 제, 소상, 대상들이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7일째 되는 날부터 49일째 되는 날까지 7일마다, 그리고 100일째와 1년째, 2년째 되는 날 모두 합하여 10번 명부시 왕으로부터 한 번씩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현종은 자신의 첫째 아들이 무사히 이승을 떠나 평온하고 행복한 곳에서 환생하기를 바라며 최소한 2년 정도는 시간 여유를 두고 싶었겠지만 조정 신료들과 호족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던 터라 강감찬은 100일이 넘은 시점쯤에는 탁사정의 죄를 물어 유배를 보내야겠다 다짐을 하였습니다. 강감찬이 하는 말이 허무맹랑해 보였지만 강감찬을 통해 현종의 진심을 눈치챈 대신들은 일사천리로 힘을 모아 탁사정을 우관이대부에서 끌어내리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강감찬의 고집이야말로 쇠심줄 같다는 걸 모든 신료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굳이 강감찬의 이야기에 반론을 비춰봤자 씨알도 안 먹힐 거란 것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강감찬의 말대로라면 현종 또한 탁사정을 죽여버린다고 하여도 그 죄를 누군가에게 물어 책임지라고 나설 것 같지도 않아 보였습니다. 죽이는 건 제가 맡겠습니다. 며칠 뒤 강감찬의 계획을 듣게 된 지체문은 탁사정이 우관이대부에서 사직한 뒤 유배를 당하게 되면 그의 목숨을 빼앗는 건 반드시 자신이 맡겠다고 선언했어요. 탁사정의 목숨을 빼앗고 하늘에 있는 동료들의 원통함을 풀어주겠습니다. 이미 지체문은 탁사정으로부터 당할 만큼 당하였기 때문에 그 원한이 하늘을 찌르고도 남았기 때문인데요. 과거 현종의 항복 표문을 받은 야율용서는 거란인을 새로운 서경일수로 임명하고 1,000명의 호위를 붙여 서경으로 보냈지만 탁사정은 성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야율용서가 임명한 서경 부유수 한기를 갑자기 습격하여 이들을 괴멸시킨 후 야율용서가 노하여 선발대를 보내 서경을 공략하자 꼬리를 감췄는데요. 원군의 지원은 더 이상 없는 겐가? 탁사정 장군은 성문을 꽉 잠그고 지원군을 보내지 않고 있사옵니다. 지체문이 거란군을 격파할 동안에도 겁먹은 탁사정은 성 밖에도 나와보지 않고 지체문이 승전보를 가지고 오기만을 기다렸기에 지체문과 그의 군사들은 목숨을 담보로 죽음을 불사하며 싸울 수밖에 없었고, 그러는 와중 많은 부하들을 하늘나라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탁사정이 조금만 용기를 내었더라면 지체문의 부하들은 얼마든지 목숨을 구하고 아직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겠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야율용서가 이끄는 본대가 도착하자 고려군이 패퇴하고 서경이 포위되었고, 잔머리 대마왕 탁사정은 백전노장 대도수와 상위 대도수는 동문으로 출격하여 거란군을 혼란시키고 탁사정은 서문으로 나아가 거란의 후방을 기습하는 전략을 함께 세워놓고는 실제 전투에서 탁사정이 성문이 열리자마자 도주한 바람에 대도수는 사로잡히고 말았었죠. 결국 다른 조정신료들과는 다르게 지체문은 탁사정과 직접적인 원한이 있었고, 자기의 부하들과 대도수를 위해서라도 탁사정의 목숨은 내가 직접 빼앗겠다 내내 다짐해왔던 것인데요. 탁사정은 드디어 음력 8월 15일 강조의 당해로 논책당하며 박승, 최창, 취종정, 강은 등과 함께 해도라는 섬에 유배 보내지게 되는데, 지체문, 강민첨, 조원은 이대로 탁사정을 곱게 보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탁사정은 유배지 해도에 도착한 후 아주 뻔뻔하게도 왜 자기만 당해로 논책되고 어떠한 이들은 논책이 되지 않았는지 부당함을 호소하는 항소문을 작성하는데, 이때 문이 벌컥하고 열렸어요. 탁사정 너의 목을 가지러 왔다. 그렇게 지체문은 울며 불며 살려달라 말하는 탁사정의 비겁한 삶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탁사정이 유배 보내진 후의 삶에 관한 자세한 기록이 없어서 상상력을 토대로 그의 마지막을 예상해 보았는데요. 고려인을 위해 끝까지 목숨 바쳐 싸운 양교와 김숙흥에게 깊은 감사 인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도 감사드립니다.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